8장 삶의 우선순위. 성공한 CEO의 고독.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3층 오피스텔 최고층에서 김태우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들과 끊임없이 흘러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화려해 보였다. 48세의 김태우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다. IT 솔루션 회사인 퓨처테크의 CEO로서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했고 직원 2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개인 자산도 100억 원이 넘었다. 강남 아파트, 제주도 펜션, 독일 수입차까지 원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공허했다. 특히 오늘같이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다. 오늘은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었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다. 모든 사람들이 태훈을 치켜 세웠다. 태훈 형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CEO님처럼 성공한 분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언제 한번 성공 비결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런 찬사들이 왜인지 공허하게 들렸다. 정작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리는 없었다. 아내 미영이의 목소리. 태훈과 미영이는 3년 전에 이혼했다. 결혼 15년 만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태훈이 일에만 매달리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회사가 더 중요해요. 가족은 그냥 장식품이고. 미영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다. 태훈은 반박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다 가족을 위해서야. 가족을 위한다면서 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지영이 생일도 까먹고 민수 학부모 상담도 안 오고. 당신이 가족을 위한다는 게 돈만 벌어다 주는 거예요? 미영이의 말이 맞았다. 태훈은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여왔다. 딸 지영이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민수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둘 다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태우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날 뿐이었다. 그나마도 아이들이 아빠를 어색해했다. 3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지영이가 존댓말로 말할 때마다 태우는 가슴이 아팠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태훈이 회사를 차린 것은 12년 전이었다. 당시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과장이었다.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위해 독립을 결심했다. 미영아, 내가 회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하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영이는 처음에 반대했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굳이 위험한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태훈은 설득했다. 안정적인 월급쟁이로 살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미영이도 동의했다. 창업 초기는 정말 힘들었다. 자금도 부족했고 고객도 없었다. 태훈은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에도 일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잖아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가자.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가족과의 약속은 항상 일 때문에 미뤄졌다. 태우는 자신을 정당화했다. 지금 힘들어도 회사가 성공하면 가족들이 더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참자. 5년이 지나자 회사가 궤도에 올랐다. 매출도 늘었고 직원도 늘었다. 태우는 더욱 바빠졌다. 회사가 커질수록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져. 태훈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중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성공의 맛을 본 후 더 큰 성공을 원하게 된 것이다.
미영이는 점점 지쳐갔다. 당신은 회사 사장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태훈에게는 CEO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해졌다. 가정에서의 역할은 뒷전이었다.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에 익숙해져 갔다. 학교 행사에 아빠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해졌고, 아빠 없이 가족 여행을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우리 아빠는 너무 바쁘셔서 집에 거의 안 계셔. 아들 민수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었다. 자랑도 아니고 불평도 아닌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태훈에게는 더 아팠다. 회사가 연매출 100억 원을 넘어선 해 미영이가 이혼을 제기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태훈은 당황했다. 미영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1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혼 과정에서 태훈은 많은 것을 잃었다. 재산의 절반, 아이들의 양육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 하지만 그 후에도 태훈은 일에만 더욱 매달렸다. 상실감을 일로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는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 태훈은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함이 더 커져갔다. 작년부터 태훈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자주 가빴다. 불면증도 심해졌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협심증 초기 단계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네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경고였다. 하지만 태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약 좀 주세요. 일은 계속해야 하거든요. CEO님, 돈보다 건강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말에 태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럴까? 하지만 병원을 나오자마자 태훈은 다시 회사로 향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태훈과는 대조적으로 3000년 전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지혜를 추구했던 왕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젊은 솔로몬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을 수 있다. 부, 명예, 권력, 장수.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능히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놀라운 일이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받게 된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곧 유명해졌다. 특히 두 여인이 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다툴 때 보여준 판결은 전설이 되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솔로몬의 명령에 진짜 어머니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했고, 가짜 어머니는 반씩 나누어 가지세요라고 했다. 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낼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이익보다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아는 지혜였다. 이런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나라는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행복했다. 경제도 번영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무역으로 큰 부를 쌓았다.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계에 퍼졌다. 심지어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왔다. 그리고 감탄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성공의 절정에서 솔로몬에게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와 권력에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했던 솔로몬이 점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둔 것도 그런 변화의 일환이었다. 정치적 동맹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다. 말년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했다. 그 결과가 전도서에 담겨 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유명한 첫 구절은 솔로몬의 인생 결산이었다.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결국 헛되다는 깨달음이었다. 내가 큰 일을 행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못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수목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었으며 노예와 여종을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낳은 자들도 있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가 많았으며 나는 또한 은금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보물을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나의 모든 수고를 인하여 즐거워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한 몫이었노라.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해 봤다. 건축, 정원, 재산, 쾌락.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발견한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복잡해 보이는 인생의 해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솔로몬은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지혜도 강조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태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처럼 태운도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가족, 건강, 인간관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특히 솔로몬의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태우는 지금 혼자 넘어져 있었다.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태우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기 시작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 첫째, 건강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다. 태우는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주 3회는 헬스장에 갔다. 둘째, 가족이었다. 비록 이혼했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었다. 태우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은 아이들과만 보내는 날로 정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이들도 아빠와 뭘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아빠, 저희 뭐 하실 거예요? 딸 지영이의 질문에 태훈도 당황했다. 그동안 아이들과 뭘 하면서 놀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우는 아이들의 관심사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민수는 축구를 좋아했다. 태우는 지영이와 함께 미술관에 가고 민수와 함께 축구장에 갔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지만 점차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태우는 회사 운영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려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대표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 재무이사 박 과장의 말이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자신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의외로 직원들이 잘 해냈다. 오히려 태훈이 너무 간섭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님께서 저희를 믿어주시니까 더 책임감을 갖게 되어 직원들의 반응이었다. 태훈은 점차 회사 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대신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더 신경 썼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줬다. 여유가 생기자 태훈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여러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가 찍은 사진 정말 예쁘네요. 딸 지영이의 칭찬이었다. 태우는 처음으로 일과 관련 없는 일에서 인정을 받는 기쁨을 느꼈다. 또한 독서도 시작했다. 그동안은 경영 관련 서적만 읽었는데 이제는 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태우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돈과 성공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더 많은 가치와 의미가 있었다. 태우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IT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갖도록 도왔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컴퓨터 회사 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의 질문에 태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태우는 아이들에게 성공보다는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아이들은 놓치지 않기를 바랐다. 봉사를 하면서 태우는 새로운 보람을 느꼈다. 돈을 버는 기쁨과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었다. 태훈이 변화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특히 같은 업계의 경쟁자였던 이 대표와 가까워졌다. 이 대표는 태훈보다 5살 어렸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매일 저녁 7시면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았다. 태훈이 형, 왜 그렇게 늦게 일해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대표의 질문에 태우는 당황했다. 아니, 일이 많아서. 일이 많으면 직원을 늘리거나 업무를 효율화해야죠. 대표가 야근하는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표의 회사는 태운의 회사보다 작았지만 직원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 이직률도 낮았고 업무 효율성도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려요. 그리고 직원들을 믿고 맡겨요. 이 대표의 경영 철학은 태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나자 태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태운 혼자의 힘이 아니라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성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태운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건강도 좋아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딸 지영이의 말이었다. 어떻게?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짜증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웃으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미영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재혼 얘기는 아직 없었지만 적어도 좋은 동반자로서 아이들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독하던 모습은 어디 갔어요? 미영이의 농담 섞인 말에 태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든 것 같아. 태우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봤다. 이번에는 다른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청춘의 때를 즐거워하며 내 젊은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생을 즐기되 책임감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다. 태우는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구절도 마음에 와 닿았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 일할 때와 쉴 때, 추진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지혜였다. 태우는 그동안 자신이 이런 때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나 전력 질주만 했다. 그래서 지친 것이었다. 태우는 이제 후배 사업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젊은 창업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조언을 했다. 성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공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젊은 창업자의 질문에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저는 성공했지만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균형을 맞춰가면서 성장하면 됩니다. 저처럼 나중에 후회할 필요 없어요. 태운의 조언은 진심이었다.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다. 태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매출 증대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목표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임직원 회의에서 태운이 발표한 내용이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의아해했다. 그동안 워커홀릭이었던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변화를 체감했다. 야근이 줄어들었고
휴가 사용이 자유로워졌다.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밝아졌다. 대표님이 변하시니까 회사 전체가 좋아졌어요. 한 직원의 말이었다. 태우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삶의 몇 가지 원칙을 정리했다. 첫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하고 그것에 집중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둘째,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만 하지 말고 오늘의 소중함도 인식하라.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라.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외로운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넷째, 건강을 챙겨라. 몸과 마음의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다섯째, 나눔을 실천하라.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원칙들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3000년 전의 지혜가 여전히 유효했다. 지금 태우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고객들도 만족해한다. 무엇보다 태운 자신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함을 느끼고 밤에 잠들 때 평안함을 느낀다. 아빠,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아들 민수의 말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도 그렇게 느껴. 태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여유를 찾을 줄 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태운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도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 응원은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